키가 일반인보다 작은 것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키가 147cm 이하일 경우에 외소증으로 진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등록 기준에 의하면 연골 무형성증으로 외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 장애에 해당됩니다. 또한 성인 남성의 신장이 145cm 이하인 경우, 성인 여성의 신장이 140cm 이하인 경우도 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됩니다. 연골 무형성증입니다. 키가 작고 몇 가지의 특징적인 이상 형태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연골 무형성증은 저신장증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으로 상염색체 우성 유전됩니다. 연골 무형성증이 있는 모든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연골 무형성증의 평균 신장은 남성의 경우 131cm, 여성의 경우는 124cm입니다. 연골 무형성증은 골 성장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연골의 성장이 없는 이라는 뜻이지만 문제는 연골의 형성이 아니라 연골에서 뼈, 특히 긴 뼈로 바뀌는 과정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유화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3형, 즉 FGFR3라는 유전자의 변이로 발생하고 약 80에서 90% 이상이 새로 발생하는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연골 무형성증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뼈의 형성 과정은 처음에는 뼈의 전체가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뼈 안에서부터 골화가 진행되는 연골 내 골화 과정이 가장 흔한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연골세포인데 연골세포에 FGF라는 섬유화세포 성장인자가 들어가서 연골세포의 증식과 분할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억제 기능이고 이것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연골세포의 증식과 분할을 억제하여야 정상적인 연골 내 골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FGF라는 단백질은 FGFR3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연골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연골 무형성증에서는 FGFR3라는 수용체 구조에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FGF라는 단백질은 이 수용체를 통하지 않고도 더 많은 단백질이 연골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더 많은 억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연골 무형성증에서는 FGFR3라는 단백질 구조에 이상이 일어나서 더 많은 FGF가 연골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연골세포의 증식과 분할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연골 무형성증은 FGFR3라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FGFR3라는 단백질의 구조에 이상이 일어나서 연골 내에서 이루어지는 골화 과정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인지는 정상적입니다. 약 80~90%가 새로운 돌연변이이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10에서 20%입니다. 연골 무형성증은 FGFR3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하고 특징적인 형태를 몇 가지 나타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앞니마가 튀어나와 있고 팔다리가 짧고 특징적인 손의 이상 형태증이 나타납니다. 인지가 정상인데 키가 작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아기 취급하거나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연골 무형성증은 가장 흔한 골격 이상증입니다. FGFR3라는 유전자의 변이로 발생하고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됩니다. 전체 환자의 80~90%가 새로운 돌연변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골 무형성증이 있는 자녀의 부모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희귀 질환으로 발생 빈도는 27,5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합니다. 출생 전에 진단할 수 있고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하고 부모가 연골 무형성증이 있는 경우에 자녀는 모두 연골 무형성증이 발생합니다.
연골 무형성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골 무형성증은 골 성장에 유전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사지가 불균형한 저신장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대부분 지적 능력은 정상이며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성인의 최종 신장은 남성은 약 131cm 정도, 여성은 125cm입니다. 사지가 짧고 머리는 비교적 크고 앞니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연골 무형성증으로 태어나는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팔 다리가 짧은 불균형한 외소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몸통에 가까운 뼈가 더 짧은 불균형적인 저신장증을 갖고 있습니다. 연골 무형성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키와 몸무게의 성장 곡선이 따로 있어서 연골 무형성증이 있는 아동들의 성장은 이 성장 차트를 이용해서 추적합니다. 머리가 크고 이마가 튀어나와 있고 광대뼈가 평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대부분 짧고 삼지창 사인이라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분리되어 있는 삼지창 사인을 나타납니다.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연골 무형성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두위의 성장 곡선을 사용해서 추적합니다. 무릎 관절은 많이 늘어나서 이와 같이 무릎이 뒤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절들은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팔꿈치 관절은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덩이 관절, 고관절도 제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리뼈가 앞으로 나와 있는 요추 전만증이 있고 심해지면 요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오자다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개골 아래에 있는 대후두공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대후두공을 통해서 척수가 내려와 있는데 대후두공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척수가 눌려서 호흡이나 수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양 손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일들이 나타나서 연골 무형성증이 있는 아동에서는 반드시 대후두공이 작아서 척수를 누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골 무형성증 아동의 대후두공의 크기에 대한 성장 차트를 이용해서 추적합니다. 그리고 연골 무형성증이 있는 아동들은 중이염이 매우 자주 걸리고 중이염이 있기 때문에 청각의 이상이나 청각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언어 지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골 무형성증 아동에서 중이염이 자주 생기는 것은 유스타키안 튜브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면 장애가 많이 오는데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상대적으로 커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후두공에서 척수가 눌려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연골 무형성증 아동과 성인에서 수면 장애의 유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연골 무형성증 신생아에서 수면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중이염이 있는지 그리고 초기에 발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신생아에서 수두증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에 이상이 있는지 보고 대후두공에서 척수가 늘리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는 중이염이 있는지 중이염으로 인해서 청각 이상이 발생해서 언어 지연이 있는지 그리고 수면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치아에 이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연골 무형성증이 있는 아동에서 뼈의 발달이 늦기 때문에 운동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팔목 관절이 잘 펴지지 않아서 기능에 이상을 발생할 수 있고 요추 전만증이 점점 심해지지 않는지 요통은 없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많이 걸으면서 오자다리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오자다리가 있을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역시 호흡장애가 있는지를 보고 치아의 건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다리가 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대후두공에서 척수가 눌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추 전만증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통증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팔꿈치 관절에 구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면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치아의 건강을 확인합니다. 비만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절의
관절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다리가 점점 더 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을 수가 있고 척수가 눌리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요추 전만증이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팔목 관절의 구축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연골 무형성증의 원인, 진단,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연골 무형성증의 재활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